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5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저 오프닝 멘트에 불만이 있어요. 뭐죠? 전 버둥대고 있나요? 꽤나 버둥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개버둥. 네. 그 누구보다 버둥대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저 이제 무슨 얘기하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시작을 할까요? 본론 앞에 서론이 있나요? 서론도 좋아요, 저는. 근황 토크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재밌는 일 없으셨나요? 오늘 호캉스 가요. 호캉스? 오, 방송국이 다 됐는데. 오. 아니, 어디요? 저희가 이제 녹음 전에 호캉스 얘기를 했거든요. 낸서가 이제 연기도 하네. 아니야. 오, 대박인데. 그 얘기를 할 줄 몰랐어. 아, 진짜요? 친구들이랑 호캉스를 이제 서울에 있는 뷰가 좋기로 유명한 M갤러리라는 호텔로 갑니다. 새로 생긴 데인가 봐요. 근데 막 새로 생겼다 하기는 몇 년 되긴 했는데 나름 신상 호텔. 네, 거기 뷰가 엄청 좋기로 유명해서 나중에 앤서님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갔다 와서 진짜 좋으면 갈게요. 후기 듣고. 그러세요. 네네. 너무 티인가? 너 F잖아. 앤서님은 무슨 근황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생애 최초로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나도 허리 아픈데. 네, 근데 한의원을 가야 돼요? 정형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를 가도 그냥 물리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물리치료가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침보다. 물리치료가 그냥 뭐 하지 보통 가면? 가면 저도 한 번도 정형외과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의원 먼저 가보자 해서 이제 30이 한참 넘어서야 처음으로 한의원을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도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한의원에 약간 안 믿는 게 있어. 약간 심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유사의학이다라고 생각을,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가서 전기치료도 받고요. 그래요? 그냥 네. 정형외과처럼 해주네? 네, 정형외과처럼 전기치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부항 뜨고 그 다음에 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가 나오는 물침대에서 한번 어머. 딱 해주고 나오는데 하고 나면은 되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증상이 어떻게 됐었어요? 증상이 그냥 그런 거 있죠. 사무직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리 통증. 근데 허리라고 하면 여긴가요? 이 위쪽? 네, 약간 아래? 아래쪽, 여기? 척추 밑에 쪽, 그 꼬리뼈 쪽. 저도 거기가 아파가지고. 이게 거기도 허리죠? 네네 허리죠. 근데 직장에서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아프실 거예요. 그래, 저는 근데 왜냐면 보통 허리 아프다면 그 위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 아래쪽? 네네. 근데 저도 이 아래. 맞아요. 저도 딱 골반 위. 맞아요. 같은 거네. 이거 네. 컵을 쓰신다 했죠? 네네. 컵을 써도 그래요? 네, 컵을 쓰는데도 원래는 허리가 한 생리하기 3일 전? 그쯤부터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아, 생리통이 허리로 오는구나. 네네. PMS가 허리로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은 항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아닌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병원 갈 정도로? 이번에는 병원 가야겠다.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통증이 오래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엑스레이 찍고 해요? 아니요,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틀어진 걸 수도 있잖아. 진짜로. 틀어진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한번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싶거든요. 네네. 뭔가 어디가 근데 무조건 틀어졌을 것 같긴 한데. 네, 100% 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눈으로 보는 거랑 그러니까 얼마나 틀어졌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디스크 만약에 있었어 봐. 그니까. 그럼 정형외과에서는 발견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선생님이 만져보시고 아시던데요? 아직 그래요? 근육의 긴장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아플 것 같다. 만져서 하시는구나. 근데 디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디스크까지 가면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형외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약침 맞고 침 맞고 하면 괜찮아질 거다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여전히 양의학. 양의학. 뭐라고 하는데 그거? 양학? 양학? 뭐 있는데 이름이. 어쨌든 그게 좀 더. 그러면은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돼. 네. 저 근데 안 그래도 갈라 했어요. 네, 가보시고 저는 한의원을 계속 다닐 테니까. 왜냐면 제가 골반이 진짜 틀어진 거. 이건 너무 TMI고. 네. 어쨌든 네. 근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아까 근황 토크 하고 싶으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변덕이.
이거 이거 저희 장난식으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ADHD 이런 거. 그쵸. 변덕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맞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프렌십. 하는데 저번에 결혼 이야기 하면서 네. 말미에 네. 우정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앤서님 그랬잖아요. 그 이성애적인 사랑은 허상이다.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이런 어떤 우정이다. 혹은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가족애적인 그런 거다. 하면서 네. 그거를 또 곤고히 좀 더 견고히 하고자 오늘 발제가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느님이 그때 책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위대한 대화라는 인터뷰집을. 맞아요. 김지수 인터뷰어님 거.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서점 가서 사서 봤어요. 또 이거 바로 사서 봤어요?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인플루언서신가 봐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인플루언서. 그래서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또 그거 진짜 괜찮죠. 책 자체도 괜찮고 그 안에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꼭지도 괜찮게 봐가지고 이건 그냥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봐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위대한 대화를 읽고 나니까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그 앞에 사랑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안 읽었어요. 우정 얘기만 읽었어. 진짜 웃겨. 그 두 가지 꼭지가 나와요. 이 찰스 핸디라는 경영 사상가 이신 분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는 심리학자가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두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꼭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영사상가 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심리학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접근은 상당히 다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우정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찰스 핸디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맞아.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많죠. 그 첫 꼭지에 나오는 그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네, 맞아요. 이어령 선생님도 그렇고 이 찰스 핸디도 90세가 넘어서 병상에서 인터뷰한 거 내용을 담은 건데 본인이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을 해도 전혀 후회가 없는 것이 자신이 쌓아온 그런 우정 같은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나는 좋은 관계 안에서 좋은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좋았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경영사상가시다 보니까 기업이든 인간관계든 양쪽이 다 공정하다고 느껴야 거래가 지속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야 된다는 그쵸? 거지.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거래에는. 이게 공생에 무임승차는 없다. 아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또 무임승차 한 극혐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막 누가 보기에는 아니 왜 우정에 있어서 그렇게 실리를 따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앤서님이 약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제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일 게 염치를 챙겨야 된다는 거. 앤서님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그것도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앤서님은 워낙에도 본인에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엄격? 그런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게 좌우명이기엔 이미 그렇게 살고 보통은 본인에게 부족한 걸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한정 지으면 약간 일반화 굉장히 같기도 차별적이고 한데 편협한 사고방식이에요. 네. 말도 안 했는데. 근데 미안하다랑 고맙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 안 하시나? 앤서님? 잘 해요. 잘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체득한 거죠. 사람이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체득을 했고 이게 꼭 제가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치. 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분이 그 찰스 핸디가 말하는 기대치의 균형
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어서 허허. 역시 그렇구나. 역시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꼭 친구 관계,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뭔가 미디어에서 보이는 엄청 바람직해 보이는 연인 관계 또는 친구 관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 사실 실생활에서 그런 관계를 진짜로 유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마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근데 그런 거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노고가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뭔가 덕을 쌓았다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계속 쌓아야 하는 덕을. 그러니까 뭐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는데 많은 편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들 무리들이 어떤 우정의 형태를 보여줘요. 네. 근데 내가 너무 원하는 우정의 형태야.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막 영통하면서 논대. 아니면 다 같이 뭐 여행을 갔다 온대. 근데 어떤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은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 친구들한테 요구를 하죠. 네. 근데 내 요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럼 그때 저 사람들은 가능한 저 우정의 형태가 나는 안 된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화살이 남들한테 가는 거예요. 얘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준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해주는데 내 친구들이 저걸 못하는 친구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쟤네가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너네가 깜냥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향이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들과 내 친구들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친구들이 안 해주는 거다 나한테 라고 생각을 어렸을 때는 그 비중이 좀 컸다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걸 못 받은 거구나.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내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전달이 좀 되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면은 애정의 끈으로 묶어둬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좋은 친구, 정직한 친구는 최고의 투자처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건 거죠. 내가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내가 그만큼 많이 애썼으면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받아낸 사람들은 내가 없는 나한테 없었던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우정의 형태를 주는 사람인 내 친구들한테 포커스를 옛날에 맞췄더라면 이제는 그걸 받는 나한테 이제 좀 더 포커스가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만약에 내가 뭘 원했어. 그러면은 나 이거 원해. 하자라는 표현 밖에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좀 돌이켜보면 그거 외에 뭔가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저만의 또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별개의 라포 형성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걸 제안을 하면은 더 쉽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스포일 된 거지. 되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가정에서. 원하면 해주신다. 뭐 안 해주신 경우도 되게 많지만 원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의 뭔가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을 좀 설득하는 그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런 게 없고 나 해줘. 나 뭐 하고 싶어. 이런 표현이 가장 쉽게 나갔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맞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 맞아요. 이게 아니라 맞아. 나 많이 느꼈어.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게 꼭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내가 행동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 아무것도 안 하든지 하고 싶으면은 뭔가 투자를 내가 하든지. 맞아. 그걸 좀 깨닫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미흡했다. 이런 생각. 우정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근데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이 우정 파트랑 친구 파트는 그냥 인상 깊었다까지고 막 내용이
내용이 저한테 막 와닿진 않았거든요. 아, 진짜요? 밑줄을 친다거나 막 그런 건 없었어서 이 찰스 앤디라는 사람은 결국엔 주제가 그러니까 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구라고 한 건가요? 뭐 왜? 다른 존재들도 있었잖아. 그냥 이 나이가 돼서 되돌아보니 친구만 한 게 없더라. 같은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의 어떤 그런 얘기가 책에서 나왔었나요? 아니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본인 인생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는 역시 이제 배우자. 배우자분과의 관계도 친구 관계로 치환하시더라고요. 맞아, 그건 기억이 나요. 네. 배우자를 친구로 얘기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마음에 들었었는데 재밌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분들이 두 분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3번의 계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이 찰스 앤디 본인이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아내분이 해주셨다. 나 이 얘기 기억나요. 맞아. 그러고 있었어. 이제 아내분은 사진작가로 뒤늦게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중년 이후에 사진작가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진작가로서의 활동 그거를 또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두 분이 계속 계약으로 이거를 유지를 하셨다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분 다 노년이 되셨을 때는 서로 해주는 형식으로 다시 계약을 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약이라는 말 하나로만 보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쵸. 전 이런 약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두 사람이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딱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두고 그걸 서로 지키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분들 보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죠? 안느님도 딱 그 부분 보면서.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왜냐면 다른 파트가 훨씬 좋은 파트가 저한테는 많았던 책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도 안에서 좋았어요. 네네. 기억이 남아요. 이 인터뷰 안에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서 맞아.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면 참 좋겠다. 저도 남자친구나 미래 남편이랑 동업해보고 싶어요. 개 싸우겠지? 그거 알죠? 진짜 사업이나 여행 같은 거 같이 하면 끝나거나 더 돈독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거죠.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진실된 모습이 정말 좋거나 정말 나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반대로 내 모습도 드러날 거고. 그쵸.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질려. 너무 질려. 얘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애였어? 라고 한다거나. 일은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일을 이렇게 못한다고? 라거나. 그리고 이제 편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가 가족끼리 운전 연습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남이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남자친구고 남편이고 혹은 가족이니까 괜히 좀 편하게 좀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딱 선을 먼저 정해두고 우리가 사업 파트너라는 거를 다른 페르소나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극 F여가지고. 이런 점도 있어서 만난다고 하면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아까 얘기한 그 심리학자분 있잖아요. 이름 트라우트타르라는 분이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우정에 대한 책도 따로 내실 정도로 그러니까 심리학자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정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또 설파를 하시는 심리학자시구나 이분은. 네네 그런 분인데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친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의 문화권에서도 친구라 함은 비슷한 나이대라는 게 좀 전제에 깔리나 보네요. 그게 뭐 아주 우리처럼 막 1살, 2살 차이로 그런 위계질서를 나눈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부모의 존재는 반드시 대부분 먼저 돌아가시기 마련이고 자식이라는 존재도 나랑 이제 내가 부모가 되는 거니까 한참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삶의 속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더 공유할 것들이 많아지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신체적인 리듬으로도 그렇고 그래야지 공유한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공감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애인도 또래를 만나야 되겠네. 띠동갑 막 이러면 안 되겠네. 네, 그렇게 잘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저는 또래가 맞는 것 같아요. 어호라. 연애 경험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고 동갑만 지금 십몇 년을 만나고 있지만 근데 뭐 제 경험으로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래를 만나야 확실히 그런 불필요한 역할이 없어진달까요? 언니랜다. 언니도 있겠지만 누나로서 뭐 오빠로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역할들도 있고 뭔가 손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그 윗사람한테 대해야 되는 그 예의의 그런 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그 또래를 만나면은 확실히 그 공유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랄까요? 아니 근데 비슷하니까. 맞아요. 왜? 비교군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분을 그냥 만나서 나이와 별개로 그분이 이제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앤서님보다 나이 차이가 났어도 그렇죠. 뭐 좋았겠죠. 저는 뭐 연상이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연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반추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그러니까 우습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앤서님이랑 잘 맞는다. 그 사람이 별개로. 좋은 거지. 그냥 컨셉추얼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래와의 연애가 이래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게요. 근데 막 모르죠. 뭐 이거는. 저도 잠깐 이렇게 기억을 돌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사람 차이인 거지 네. 나이 차로는 아니다. 나이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건 연애 얘기니까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연애 위아래로 얘기 싫어하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는 게 되게 좋다. 소속감을 나누기에 너무 좋다.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공감 가요. 이게 확실히 그게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5년, 6년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아까 공감됐던 게 비단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나랑 지금 인생의 스텝이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지금 같이 유부녀야, 예를 들면. 나이 차이가 나지만 같이 육아 중이야. 그러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육아 중이지 않은 친구들보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책에서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상호 주고받기. 이게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유지가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 혼자서는 안 될 일이야 이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비로소 우정의 문이 열리고 이게 나한테 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이제 교감하는 게 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알겠어.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 정서적으로 힘든 거를 교감하는 게. 친해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왜냐면은 예전부터 친했고 예전부터 내가 힘든 점들을 털어놨던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요? 네. 아직은 괜찮다.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 한 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굉장히 요새 힘들다, 마음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다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왔었던 얘기가 나 뭐지? 최근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친구들이 다 최근에 GPT랑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다. 저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번. 저도 이제 꼭 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치. 정서적으로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맞아. 느낄까. 나도 그래. 너는 내가 지금 힘든 이야기들 막 늘어놓고. 사사건건 이걸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다 바쁜데. 그래서 GPT한테 외주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들어주지 않아요? 네, 심리상담 외주를 주는데 꽤 잘 들어주고 가끔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해요. 맞아. 이런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개념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니?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꽤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통
네, 감정의 상처 안 받는 쓰레기통으로 쓰는 쓰레기통이 된 거죠. 거지. 심지어 내가 돈도 내. 어쨌든 나도 돈을 내고 있는 거기도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이 GPT라는 존재가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냥 값을 내는 그리고 것뿐이지. 24시간 바로 답장이 오잖아. 언제 어디서나 너무 사용할 좋아. 수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도 참 좋아서 그 친구한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개개인들도 GPT를 추천을 해줬어요. 어허. 근데 돌이켜보니까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다. 왜? 이게 나중 돼서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특히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전에 GPT한테 물어볼 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검열하지 않을까? GPT한테 물어볼 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봤자 이게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밖에 안 되고 GPT한테 물어보는 게 친구들한테도 부담을 안 주고 심지어 대답의 질이 더 차원이 달라. 내 친구들은 이런 말 절대 못함.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거에 더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수단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갔나?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아 그래요? 왜냐면 뭐 상담사를 만났다고 쳐봐. 상담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상담사한테 하는 얘기들은 친구들한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못하니까 상담사를 찾아간 거 아니야. 그냥 온라인 상담사가 한 명 생긴 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오히려 해소가 되고 심지어 그 응답의 질이 좋잖아요. 네. 심지어 도움되는 말도 해주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그런 컨설턴트라던가 카운슬러가 생긴 거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수단이 생겼다 보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사람들의 정서가 더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전에는 말도 못하고 쌓아두다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쵸. 스트레스만 쌓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어떤 해소구,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대 사람과의 해소와는 또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약한 버전의 해소가 좀 중간중간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진짜로 많이 해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보통 힘들 때 찾잖아요. 그렇죠. 꽤나 그러니까 좋을 때 안 찾을 거 아니야. 잘 활용하셨나 봐요. 거의 제가 최근에 릴스에서 봤는데 네. 요즘 사람들 이러면서 챗GPT랑 데이트하면서 다니는 릴스가 있어요. 막 아니 공원에서 손잡고 막. 그거 있잖아요. 영화 허의 배경이 2025년이래요. 근데 소름 돋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그러게. 너무 웃기다. GPT 다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쓰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 그래서 그것도 봤어요. 너가 그러니까 좋은 애인은 너가 GPT한테 이런 거 상담 안 받게 하는 사람 만나라.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도 친구들한테 자꾸 말 나오게 하는 애인 만나지 말아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GPT 보통 개개인이 쓰잖아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친한 친구가 남편이랑 그 GPT 계정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난 속으로 그게 돼? 나 절대 안 돼. 절대 내 GPT 소름 돋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건데? 절대 안 돼.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정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우정의 형태에 대해서 스스로 분리를 좀 해보니까 하나는 약간 컴포트 존 있죠. 안전지대? 안전지대 같은 우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약간 자기계발적인 우정이 하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취향이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우정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1번이랑 3번은 좀 겹치나요? 1번이랑 3번은 저는 겹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 컴포트 존이 되어주는 친구의 형태는 네. 저를 예로 들면은 대학 동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주 오래됐겠죠.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늦깎이 친구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친구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대학교 친구라면 덜 만난 지 얼마 안 돼. 뭔가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난 찐 친구. 우정이라 하기에는 조금 먼. 그랬는데 이제 아기 때 친구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그런 편한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친구들.
저 최근에 또 본 릴스에서 네, 릴스 진짜 많이 보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 DM으로 릴스를 주고받고 누가 씹었는지도 모르는 누가 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정이다. 그래서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이 우정이 하나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날씨 얘기라든지 뭐 내가 요즘 듣는 노래나 재밌었던 영상, 아까 얘기한 릴스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시시각각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있고 그거잖아요. 각자 핸드폰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런 집단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가족 같은 형태의 안전지대 같은 친구들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약간 자기 개발이나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우정의 형태가 또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 알게 된 단어 중에 도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도반?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안 들어보셨죠? 네. 불교 용어래요, 이게. 이게 같이 돌을 닦는 관계. 하하. 반려할 때 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돌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같이 돛 닦고 진리를 수행하는 벗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안느님이 좀 내 도반에 가깝다. 오, 극찬이네요. 네. 뿌듯하네요. 왜냐면 이제 몇 년 동안 만나서 주기적으로 지식을 나누기도 했고 그쵸.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잖아요. 하긴 저 이런 관계가 없긴 해요. 네,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밸런스 게임은 많이 하지만 그냥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막 30분 이상 이렇게 나누는 관계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존재하면 좋은 아예 없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최근에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까 안느님이 물어봤던 거 마지막 거는 첫 번째랑 어떻게 다르냐 취향이랑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우정의 형태랑 이거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관계가 별로 없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치죠. 뭐 풋살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풋살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풋살 동호회 친구들?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여기 1, 2, 3번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약간 3번일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3번도. 약간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취미의 공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3번도 2번이랑 살짝 다르긴 한 것 같아요. 2번이랑 3번이 다르지만 안느님과 저와의 관계가 2번, 3번이 약간 교집합된 관계다. 맞는 이렇게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컴포트 존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컴포트 존은 아니고 전혀까지. 왜냐하면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긴 하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서 나누긴 하는데 그치. 뭐 카톡을 하면서 나눈다든지 이해했어요.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안느님한테는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취미가 춤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1번이 됐죠. 너무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취미랑 취향을 공유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인 관계다. 그렇죠. 좋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곁에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런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랄까요? 이게 시시각각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멀어지면 자연히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는 유난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고. 근데 이제 연인은 좀 주기적으로 터치가 있어야 그쵸. 좀 관계가 유지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친구는 좀 그런 건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 하나로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짧게 꼭지로 나올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주제로 하나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남녀 사이에 정말로 친구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머. 이거는 범래님이랑 똘기라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했던 친구들 있죠. 그쵸, 있죠. 이전에 지직선이라는 지식 유튜브, 지식 팟캐스트를 할 때 같이 했던 이 동반자들. 맞아요. 다들 잘 지내니? 안 듣고 있지? 저는 이분들이 제 도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맞죠? 안느님이랑 같이. 우리 다 같이. 실제 만나서 솔직히 저희 한 10시간 이야기했을 때도 있거든요. 언제지? 범래 집들이 한번 했을 때
정말로 10시간을 얘기했나 우리가? 테이블 한 자리에 4명이서 앉아서 말을 10시간을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겠다. 이 10시간 동안 얘기했지, 우리? 한 번도 안 쉬고 어떻게 10시간을 떠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시콜콜한 얘기도 했다. 그쵸.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뭐 타로점도 보고 막 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저는 원래 이제 주변에 남사친이 잘 없는 타입이었고 있던 남자친구 만나면서 이제 멀어진 케이스여서 남녀 사이에 친구 관계가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두 분을 만나고 나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식과 뭐 생각과 뭐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나누면서 개드립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남녀 사이에 친구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함과 동시에 멀어지고. 이제 막 정서적인 친밀감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을 때쯤에 나갔어요? 예, 이제 범래님은 육아 때문에 떠났고 그때 되게 오래 걸렸네요. 네, 똘기님은 이제 똘기라는 친구는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만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근데 똘기는 만나기가 어려워졌죠. 만나기가 그쵸. 어려워졌죠. 나간 거는 그냥 약속됐을 때 나갔지만 네네네. 뭐 그렇게 친밀함을 느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맞아. 결혼을 하면서 이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특히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 막 이성적인 관계랑 이런 걸 다 떠나서 남녀 사이에 쉽게 만나기가 근데 저는 어렵구나. 아이가 생기면 그냥 인간관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그렇긴 애기 봐야 한데 되잖아. 그래도 저 이제 아이 있는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긴 하거든요. 이게 저도요. 동성 친구는 어느 정도 허들이 좀 낮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성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우자가 생각하기에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범례님은 뭐 없는 사람 얘기해서 좀 네, 웃기긴 죄송해요. 한데 잘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까? 우리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집단들은 왜냐면 우리는 일로 엮였었기 때문에 그쵸. 일이 끝나면서 만날 일이 없어진 거고. 그쵸. 근데 그분이 사회생활을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우리 말고 다른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건 거죠. 우리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실리가 이제 흐트러지면서 우리의 그 팟캐스트라는 공동의 가치가 없으면 서로 투자한 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관계 아닌가. 이 남녀 사이를 떠나서 그런 거였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안느님은 남사친 좀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 친구들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거의 못 만나죠. 그래요. 결혼하면 확실히 만나기 어려워지죠. 그쵸. 근데 뭐 단체 모임 때나 보는 거지. 뭐 다른 친구 청첩장 모임 때나 만나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은 뭐 아직도 연락하고 뭐 고민 상담하고 하기는 하는데 네. 예전만큼 막 만나서 놀고 막 이거는 어렵죠. 근데 그거는 그들이 남자여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친구랑 만나서 노는 피지컬리 만나는 시간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정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갈이 되는데 사회적인 책임은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편한 사람들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공동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선상 안에 두지를 않는 거지. 근데 어렵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일 때 훨씬 더 안 만나게 되기가 쉽다. 잘 안 만나진다. 그러니까 서로 솔로야. 그리고 서로 집이 가까워. 그걸 자주 만났어.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쵸. 멀리 살아. 심지어 솔로도 아니야 이제. 그러면 안 만나지.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 딱히 남녀 사이에 친구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있으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가산점,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가산점이 붙는 거지. 오케이. 이성이라고 하면 이건 다음에 따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아예 따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말미에 네네. 댓글 읽기랑 후원 안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 색다르게 또 마지막에. 네네. 신기하네요. 댓글 읽기 원래 처음에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
저 댓글 먼저 읽어보면은 프리덴하이트님이 팟빵에 남긴 댓글 보셨나요? 아, 봤어요. 이게 너무 하트 러브러브라서 저는 당연히 되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런 거 있죠. 엄청 예쁜 특수 기호들 다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막 안물이에요. 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기 이 댓글에 싫어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싫어요가 있지 했는데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저희가 혹시나도 상처받았을까봐 싫어요 누군가 눌러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네. 이 반전미가 너무 이게 반전미가 너무 재밌었어요. 정확히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네. 뭐 지직선과 오래 해온 애청자다. 사과를 찾아서 오픈 너무 축하드린다. 두 분의 알콩달콩 얘기도 너무 좋지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아쉽다. 이제 중략하고 4차 두 번의 에피소드는 정말 안물안궁이랄까요? 예전에 이제 루이지 만조니 사건 너무 재밌게 읽었었다고. 어쨌든 4차는 이제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의견을 드려본다. 두 분께 감사를 전하며 오랜 팬 드린다. 너무 애정 어린 댓글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애정이 없으면은 절대 달 수가 없는 댓글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관련해서 올렸던 에피소드에서 팟빵에 댓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랬나? 네, 근데 댓글 내용들이 저는 제가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에피소드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되게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휴휴익선님이 저도 앤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내가 뭔데 남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도 될까? 라고 생각해서 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임금 근로자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말이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 말이 약간 이해가 갔어요. 이게 내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주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동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간이 5일 내내 있다가 그 반짝 이틀이 있는데 그거를 또 유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이제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약속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직장인이면 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해도 좀 맞는 이야기 같고 근데 마지막에 근데 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따흑이라고 달아주셨어요. 맞아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저한테 공감을 해주셔서 좋았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욕하는 사람이 없지? 욕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 저 순화한 거 느꼈나요? 네네네. 맞아요. 난리라는 말 괜찮네요. 맞아요. 앞으로 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라는 말을 앞으로 자주 치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 안내를 원래 안 하고 있었죠, 저희가 아니고 엔서가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작부터 후원 안내를 하는 게 멋쩍었어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첫 화 올리고 두 번째 화 올리고 하는데 첫 화부터 후원 안내를 하기에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제는 하게 된 게 후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후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어허라. 이거 이제부터는 안내를 해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팟캐스트에서는 그 후원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후원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 되는 정도여서 이렇게 채널로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후원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안내를 먼저 안 드렸는데 예전에 안내해드렸던 계좌로 해적왕이 될 테다님이 해적왕님 잘 지내시죠? 네, 3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또 커피 마시고 김밥 먹었습니다. 이제 안내를 해보자면 너무 구구절. 죄송해요. 네. 아니 뭐가 죄송해. 그냥 후원 안내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뭐. 그래 몰라. 성격 이래. 이렇게 돈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싫지 않고요. 저희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공식 계좌가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잘라서 맨 앞에 넣어주세요.
그럼 듣다가 벌써 나가신다니까. 왜 나가냐고. 이상하다니까 그게. 하여간 어쨌든 이 사과를 찾아서란 채널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계정 확인하셔서 마음이 가신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